안녕하세요. 왜? 왜? 아니야. 안녕하세요. 얼룩스의 캠핑 일기입니다. 요즘 저희가 주 6일 근무를 하느라 캠핑을 못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올릴 만한 컨텐츠가 없을까 하다가 몇몇 분들이 댓글로 라이카니 익사이트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 실사용 후기 리뷰를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시간 내서 지금 저희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전용 주차장 사용하는 데 와가지고 지금 리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원활한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외관부터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원래는 차량을 좀 앞으로 당겨서 해야 되는데 태풍 온다 뭐다 해가지고 아웃트리거를 내려놨는데, 지금 아웃트리거 피는 전동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쪽 벽에 바짝 붙여놓은 채로 촬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섬세하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겉 모양은 누가 봐도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모습의 타이어, 철제로 된 구조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카니 익사이트 제품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티어드롭 형태의 카라반인데, 사람들은 지금 카라반이라는 명칭보단 트레일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일단은 오프로드 MT 타이어로고 철제로 된 강성 프레임이랑 외벽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티어드롭답게 여기저기에 작은 크기 대비 수납 공간이 조금 있어요. 보면은 원래는 이런 상태인데 열쇠로 이제 잠금 장치까지 있어서 평상시에는 잠가놨다가 사용할 때 열쇠를 열고 이렇게 사용하고, 이쪽을 평상시에 선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안에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꽤 알찬 수납 공간들로 저희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너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수납 공간에 여러 가지를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도 하나의 문이 더 있는데, 이쪽은 일단 컨트롤 패널이에요. 보면은 파워, 부엌 쪽 전기, 그리고 워터 펌프, 인버터, 그리고 실내 등. 이건 지금 반년 동안 사용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버터 사용하거나 한전 인입할 때 220V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솔라 패널 컨트롤러, 그리고 한전 인입 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제가 실사용 리뷰다 보니까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실사용 하면서 제가 구조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특히 한전 인입 같은 경우에요. 여름에 에어컨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기 같은 걸 물려야 되는데, 발전기에 한전 인입을 물린다는 전제하에 보시면은 한전을 물렸다는 가정하에 컨트롤 패널 쪽 문이 닫히질 않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에 간섭이 있어서 닫히지 않아 가지고 비가 올 때 좀 이쪽에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루프탑 텐트나 어닝 쪽을 타고 와서 비가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젖을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누전이나 쇼트 이런 불안감이 있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전 인입구는 차라리 바깥쪽이나 아니면 요게 관통형으로 해서 외부에 추가로 서비스 도어처럼 달아가지고 바로 꽂을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위에 열어놓고 선반으로 사용할 시 밑에 컨트롤 패널 쪽 도어를 여닫을 때 은근히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 올 때 이걸 열어놓고 컨트롤 패널 열으면 되지 않냐 하지만, 밑에 이음새들이 있어요. 일로 물이 다 고여서 결국엔 이쪽으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 올 때 이거보다 자체적으로 여기에 선바이저처럼 가리개가 있거나 아니면 한전 인입구만 따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드롭답게 부엌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데, 보시면 일단 안전장치를 먼저 한번 열어주시고, 하단부에 R핀을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양쪽 다 돼 있거든요. 여기를 열면은 부엌 공간이 나옵니다. 이 부엌 공간들은 솔직하게 여기도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던 데라 많이 지저분한데, 일단은 보시면은 개수대가 있고, 와우, 정리를 지금 한 달 동안 캠핑을 못 갔더니 여기 개수대하고 1구짜리 버너가 있는데, 버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판 가스 3kg나 10kg 가스통 같은 걸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쪽 버너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티어드롭을, 저희가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자체를 요번에 처음 사용하는 건데, 티어드롭 자체 이 주방 시스템을 거의 사용하진 않고 거의 그냥 식료품이나 식기들 보관하는 데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재료 손질하거나 그 정도?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쪽에 수납 칸들이 나름 알차게 있어요. 나름 알차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주부나 실제로 사용하고 나서 아마 많은 불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싱크대 상부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전제하에 생각보다 폭이 좁 칸들의 높이가 좁아가지고 조금 큰 컵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납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용기들을, 식기들을 어디에 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목재같이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여기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행할 때도 아래쪽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따로 이제 제작한 수납장인데, 여기에 이제 묵직한 그릇들이나 롯지팬,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나무가 찍히거나 싱크대 상반 강화 유리가 깨질 수 있는 것들은 이쪽에 다 때려박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재 공방에서 같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제작하면서 여기에 서비스 테이블을 같이 만들어서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할 때 간단한 물건들을 위에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생각보다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보통 여기서는 거의 요리를 하기보다는 평평하고 좀 물을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손질하거나 칼질할 때 여기에 도마를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하단에도 수납장이 한 칸이 더 있어요. 근데 여기도 솔직하게 보다시피 좀 낮아요. 낮아서 물건들이 다 걸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물건들이 한번 좀 실질적으로 자주 쓰는 물건들은 넣기가
좀 힘들고 휴지나 키친타올, 호일 아니면은 포크나 숟가락 이런 집기류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쪽 문짝에 이런 서비스 포켓이 달려 있는데 여기는 정말 뭔가 수납하기에는 어려운 공간이에요. 햇반 하나가 힘들게 딱 들어가는 위치고요. 이쪽도 맨 처음에 뭐로 쓸까 하다가 정말 얼떨결에 찾게 된 저희 소스통인데, 조미료통. 이게 여기에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가서 이쁘게 포장이 되더라고요. 저 여기에 식용유, 소금, 참기름 등등등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니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나 하면, 하단부에 또 포켓 이제 도어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보면은 이쪽에 이제 워터펌프, 이제 물 인입하는데 물통을 하단에 놓고 이걸 두면 워터펌프를 켜고 하면은 물이 위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케이블이, 이제 이 호스가 싱크대 수전에서 사용하는 오수들이 빠지는 공간이고요. 이쪽에서 생각보다 뭔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제 옆쪽에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는 환기팬 같은 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에어컨 실외기, 창문형 에어컨인데 실외기 부분이 이쪽에 빠져 있어서 열기를 뺄 땐 여기 환기팬을 이용해 주셔야지 열기가 잘 빠져서 냉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부엌은 대강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결국엔 이음새로 물이 또 흘러내려서 이쪽 상단 쪽으로 많이 떨어지고, 왼쪽으로도 많이 떨어져서, 특히 이제 왼쪽에 이런, 여기에도 간단한 220V 그리고 D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사용할 때, 비 올 때 열어둬야 된다 싶으면 가끔씩 이렇게 가려놓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캠핑을 하다 보니까 감성과는 조금 멀어지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닫을 때는 똑같이 옆순으로 잠가주고 안전핀으로 고정을 해주고, 그리고 요게 추가로 이제 선반을 연결할 수 있는 그게 따로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쪽은 타사처럼 토크 힌지가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바람을 많이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경사가 져 있거나 바람이 불다 보면은, 나는 딱 이 위치에 선반을 이렇게 매달아서 고정을 하고 싶은데 얘가 저절로 이제 아무런 힘 없이 쉽게 움직이는 구조라, 옆에 누군가 다른 차가 있다 보면은 얘가 칠 수도 있고 저절로 쾅 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끈으로 가끔씩 이제 묶어서 더 이상 펼쳐지지 않게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토크 힌지라든가 단계별로 펼쳐지는 각도가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닫고 다시 닫아주고, 그러면은 이쪽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왼쪽에도 오른쪽과 똑같이 수납장 개념이 있는데, 이쪽 안쪽에 보면 옵션으로 순간 온수기, 그리고 소화기,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직접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노지 캠핑 갔을 때, 여름 같은 경우엔 물로만 몸을 한 번씩 헹구는데 땀만 씻겨낸다는 개념으로 이쪽에 샤워 텐트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추가 수납 공간인데요. 아까 이쪽도 지금 꽉 차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외부에서 보면은 여기서
반대쪽 이 공간 끝까지 관통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보통 폴대나 테이블 이런 긴 것들을 넣을 수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이쪽에 많은 설비들이 다 빠져 있어요. 보면은 아까 그 부엌에 있던 싱크볼, 그리고 배수홀, 그리고 가스 연결하는 아댑터, 반대쪽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튀어나와 있어서 수납 공간을 제일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납 공간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전면 박스 혹은 공구 박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큰 공간의 수납함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공간은 확실히 넓긴 해요. 비교적 제일 많고 꽤 큰 크기인데, 여기에도 물건이 꽉 차 있는데 보면은 이쪽에 납산 배터리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무버 컨트롤러, 특히 저는 무버 컨트롤러가 왜 여기 있는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물건을 수납을 하고 하다 보면은 아랫부분에 있는 물건들이 눌리잖아요. 근데 이런 컨트롤러의 배선 같은 부분은 고정이 엄청 강하진 않은데 이게 짐들로 눌리면서 단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고 뭐 딱히 특별할 건 없고 위에 태양광 패널, 솔라 패널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작은 거 하나, 뒤쪽에도 조금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전기를 사용하려는 용도보단 개인적으로 저는 배터리 방전 방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은 용도일까. 아마 이게 지금 150W, 160W 요 정도일 거예요. 두 장 합쳐가지고. 그러고 이쪽에 보면은 청수 넣는 저희들 통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이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옵션으로 타이어, 무슨 타이어를 하지? 여유분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 단어가 기억이. 요쪽 이 철판에 스페어 타이어를 간지용이나 혹은 오프로드용으로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성비에 맞는 거는 스페어 타이어보단 이 물통이나 가스통 거치대가 좀 더 실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 이쪽에는 반반 똑같은 공간인 것 같지만 여기가 조금 더 넓고 여기는 조금 작아요, 공간이. 이쪽은 이제 20리터, 20리터 말통 두 개가 들어가는 공간이고, 이쪽은 보통 이제 가스통 5kg, 10kg짜리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보통은 가스통으로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에 휘발유통을 넣고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스페어 타이어보다 진짜 꼭 하신다면은 이 물통, 가스통 거치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카님은 이 철제까지 같이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옵션으로 또 넣는다면은 이 별거 없어 보이지만 랩토라이너 도장, 이 도장이 얼마나 짱짱하냐면, 제가 제품 제 차랑 이 트레일러랑 체결이 되어 있을 때, 체결이 되어 있고 제 차랑 트레일러랑 어느 정도 꺾여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적재함 문을 열다가 한번 적재함 문이 여기에 탁 끓혔어요. 근데 도장은 완전 멀쩡한데 내 차 도장이 여기에 벗겨져서, 차 도장은 벗겨졌는데 얘는 늑대 상처처럼 돼가지고, 이게 아마 오래 타실 생각이면은 랩토라이너 도장을 하시는 게 아마 유지 관리에는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특징이 카라반과는 다르게 사람이, 성인이 서 있진 못해요. 무릎을, 엉덩이를 살짝 들기만 해도 이렇게 머리가 천장에 닿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여름이나
습할 때, 그리고 둘이서 같이 캠핑을 다니는데 실내에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때 일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특히 바지 부분, 그런 부분들이 매우 불편해요. 결국에는 밖에서 갈아입거나 여기서 낑낑대면서 갈아입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설 수 있느냐 못 서느냐, 이 차이가 진짜 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포켓이라고 이쪽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냥 포켓처럼 딱 만들지 이렇게 그물망을 넣어놨는데, 보면은 그물망이 이게 제가 중고로 산 거다 보니까 사용감이 있어서 이 포켓 그물이 이미 늘어나가지고 휴대폰을 어떻게 거치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보면은 이게 그물이 다 늘어나다 보니까 잡아주는 힘도 없고, 이 부분은 차라리 아예 통일감 있게 나무 부분을 가리지 않고 없애든가, 아니면 이쪽에 그물이 아닌 차라리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으로 덮개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쪽에 있는 220V, 그리고 DC, 그리고 맥스팬의 전등이나 펜 등을 사용하려면 밖에 있는 컨트롤 패널에서 LED 방등이라는 거를 먼저 켜야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쪽을 키게 되면 이쪽에선 이제 USB 단자 2개, 그리고 시가책 단자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이제 배터리 볼테이지, 지금 전압이 몇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과 좌우에 조그만한 창문들이랑 환기용 맥스팬이 있는데, 솔직하게 엄청 강한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창문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보단 낫긴 한데, 조금 더 뚫려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두꺼운 단열 외벽 두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 문이에요. 이쪽 도어 쪽은 지금 그냥 철판 하나에 이렇게 포켓용으로 밑에 하단, 그리고 상단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 문 손잡이가 있는데, 이쪽은 아무런 단열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울 때 사용해 봤을 때, 여기 이쪽 반대편 벽에서 자는 쪽은 좀 따뜻한데, 이쪽 사람이 머리에 상단에 이쪽 문 근처에 있으면은 찬 기운이 느껴져요. 그리고 제일 문제인 게 결로가 요게 생겨서 이 포켓 아래에 물이 살짝 고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해피볼 같은 게 젖을 때도 있고, 이쪽에 넣어두면 개인적으로 이쪽도 단열재 하나랑 차라리 이 포켓들을 없애고 나무든 마감, 뭐 어떤 걸로든 마감을 한 번 더 덧대서 이쪽도 좀 단열이 되고 결로 현상을 없애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랑 이쪽 문지방이라 하나요? 바닥? 이쪽은 다 철제로 마감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좋아요. 뭐 따로 타공을 해서 고리를 만들 필요 없이 네오디움 자석으로 이쪽에 이렇게 걸어놓고 휴지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 크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상단 3개고 푸시락 버튼, 카라반에 많이 사용되는 잠금 장치 겸 손잡이죠. 누르면 잠기고 다시 한번 누르면 손잡이가 돼서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세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이불을 넣어두거나 하기에는 좁아요. 확실히 이거는 단점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컴팩트하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걸 감안하고 선택하는 장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무작정 적다, 그리고 못 일어선다, 이게 무조건적인 단점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매자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아늑하고 쾌적한 공간을 원한다 하면은 카라반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나는 노지랑 험한 데를 좀 다니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티오드롭 트레일러, 라이칸이나 까발로 이런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 하단 쪽에는 서랍이 있습니다. 이쪽도 뭐 나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달, 한 3달 된 것 같다.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캠핑을 못 가다 보니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상태가 양호합니다. 원래 문이 통째로 다 열리면은 여기까지 열려야 돼요. 근데 양쪽 끝단의 서랍은 지금 창틀에 부딪혀서 멈추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아쉽지 않나. 차라리 이쪽 단에 조금 더 공간을 뒀으면은 통일감 있게 이쪽이 다 한 번에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불이나 담요 같은 걸 따로 넣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바닥에 이렇게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다닙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창문형 에어컨인데요. 보면은 얘가 지금 줄자가 또 어디로 갔나? 보면은 에어컨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서 튀어나온 건 60mm 정도인데 반대편 여기가 지금 관통돼 있는 상태라서 아까 그 수납 공간 보면 실외기가 못해도 20cm에서 30cm가 뒤로 나가 있습니다. 이대로 관통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얘는 에어컨이 실외기랑 일체형으로 붙어 있고 실외기가 뒤쪽으로 길게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수납 공간이 제가 적어진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저도 처음 써보는데 솔직하게 조금 구형이긴 해요. 일단은 소리가 시끄럽고 뭐 리모컨이나 제습 이런 모드는 따로 없고 송풍, 냉방, 강약 요 정도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온도 조절하고. 이 온도 조절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희한한 게 물이 반은 건조가 되고 그 이상량은 바깥으로 한 방울 두 방울 차에서 물 떨어지듯이 떨어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지금 한 방울도 안 떨어져서 제가 라이칸이 본사에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테스트를 1시간 넘게 진행을 해봤는데 물이 뭐 어디서 새거나 하진 않다, 다 마르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가 에어컨을 한 1시간 작동을 하다 보면 물소리가 나요. 어떤 물소리라 해야 되냐면 음료 거의 다 마셔갈 때쯤 빨대로 그 빨면은 호로록 소리 나는 딱 그런 느낌의 물소리가 들려서 얕은 시냇물 흘러가는 뭐 그런 느낌에 은근 거슬리는데 그거 원인을 아직 잡지를 못해 가지고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은 여기 수납 공간은 대충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밑에 전기 이닉 좀 소개해 주세요. 이쪽도 이제 인버터랑 그냥 다이렉트 한전 연결했을 때 사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전 인입해도 두 개 다 사용이 되는 것 같긴 했는데, 일단 인버터가 이게 지금 옵션되어 있는 게 계단파, 순수 적연파가 아니라 계단파 인버터가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계단파 같은 경우에는 정밀기기를 사용하면은 제품에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전기 그 파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 순수 정연파로 돼야 되는데 이 폭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정밀기기를 인버터, 계단파 인버터에다가 연결할 경우 고장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스피커 하나가 인버터에 굳이 꽂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저희는 접니다. 직구라서 지금 AS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어. 유선 그걸로 원래 어쩔 수 없죠. 원래 이쪽에 요만한 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이거 반만한 테이블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인데 혼자서밖에 밥을 못 먹는, 실내에서 거의 안 먹긴 하지만 최악의 환경,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실내에서 컵라면이라도 먹게 되는데, 실제로 테이블이 요만하다 보니까 성인 남성 혼자가 앉으니까 저밖에 사용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제품 같은 경우엔 상판을 이렇게 들어서 밑에 받침을 하나를 껴야 되는데, 이 받침이 서랍에서 굴러다녀야 돼요. 따로 보관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저 부엌 쪽에 있는 수납함을 만들면서 같이 장착한 건데, 일단은 옆으로 폭을 늘리고 조금 더 높이 설치하면서 상판의 이쪽 길이도 좀 더 기존 거 대비 늘렸습니다. 보고 원래 원터치인데 이게 경첩이 상태를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피면은 이 정도 되면 조금 넓진 않아도 2명이서 나란히 앉아서 컵라면이나 음료, 커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 정도 크기로 좀 더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이쪽 창문에 방충망이나 이런 햇빛 가리개 모드는 다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운 신형에도 적용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카라반이나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은 이게 단계별로 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탁 요 정도까지 올리면 여기서 철컥하고 고정이 되고, 그 다음은 여기서 철컥, 그 다음은 여기서 철컥, 이렇게 3단계로 열리는 창이 있어요.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하고 손을 놓으면 딱 고정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수동형? 원하는 만큼 열고 돌려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은근 귀찮은데 그래도 좀 더 세심하게. 근데 창문을 열 거면 굳이 세심하게 열 필요가 있나? 비 오거나 할 때 창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요- 살짝 열어. 1단계만 열어도 이 정도만 돼도 비는 잘 안 들어와. 태풍이 아닌 이상. 굳이 또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비 오거나 할 때 좀 눈치 보이는 부분인데, 이거를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서 잠가야 되는데 요란해. 쓸데없이 요란해. 소리를 들려드리면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이거는 진짜 좀, 원래 제가 이게 이런 맥스팬 달리는 걸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요란한 건지. 그러고 일단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래서 내가 이걸 챙겨왔지. 줄자. 실내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실제로 2명이서 자기 널널하다고 판단이 들지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로 세로가, 가로폭은 대략 128, 128. 1.28. 1.28m라고 하고 있는 거지. 예. 회사에서 밀리미터로 얘기하다 보니까 1280.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엔 제가 키가 크지 않다 보니까 딱히 신경을 안 쓰긴 했는데, 이쪽은 1m 90. 180도 충분히 잘 수는 있는. 1m 90인데 180이 되면 조금 답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여기가 어쨌거나 티어드롭이라서 이렇게 각져 있는데, 이쪽에 기대서 앉을 때 아마 지금 나도 이렇게 고개를 딱 기대진 못하잖아 여기가. 근데 아마 180 되는 사람들은 더 벽에 기대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키 큰 사람들의 고충은 내 알 바 아니고.
크면은 축복이지.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후기는 본인이 정말 노지도 목계솔밭이나 이런 곳 말고 연천이나 강원도 어디 계곡 쪽에 있는 좀 험한 길을 가고 싶다 하면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티어드롭 형태의 오프로드 트레일러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거 우리 본인들이 목계솔밭이나 어디 이런 충주호 쪽이나 유명한 캠핑 노지를 찾는다 그러면은 카라반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노지는 카라반, 오지는 오프로드 트레일러. 오지용 트레일러야. 그리고 오프로드를 세미 오프로드라도 뛴다 싶으면은 무버는 꼭 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버를 AS를 보낸 지 2달 정도가 됐는데 2달 만에 지금 수리가 진행이 돼서 장착하러 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무버가 실제로 장착이 되면은 무버 브라켓이 여기에 있으니까 무버가 보통 한 이 정도 높이에 달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쪽 보면은 44cm 나오는데 무버가 실제로 달리는 위치를 생각하면 30cm 이하로 떨어져요. 높이가. 뭐 최저지상고는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봐야 되지만 돌박을 타거나 아니면은 무버도 결국에는 완전 방수가 아니라 생활 방수 수준이기 때문에 물웅덩이를 지나가거나 할 때는 고장이 생길 수 있고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할 거라면은 좀 노지를 다니겠다 싶으면은 주차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무버를 달지 마세요. 개고생합니다. 그러고 언젠가는 어닝하고 얘는 루프탑을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야마비시 커버지만 실제 내용물은 모하비라고 라이카니에서 같이 한때 판매하던 루프탑이에요. 커버가 사가가지고 커버만 커버가리 한 거고요. 야마비시 브랜드 건 아닙니다. 그냥 커버가 맞아가지고 아마 모압 루프탑을 사용하시는 분들 커버가 좀 많이 샀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은 사이즈가 똑같은 야마비시 루프탑 커버를 지금 구매하시면은 딱 맞게 장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어닝 소개도 좀. 어닝 소개는 이 어닝 같은 경우엔 다음에 리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270 어닝도 이게 270도 어닝인데 잘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품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내 카라반, 내 트레일러, 내 차량과 잘 맞는지 호환이 되는지 라이칸이랑은 호환이 잘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쪽을 생각을 하시고 무작정 가치 어닝이 좋다, 폭스윙 어닝이 좋다, 뭐 아니면 들살이 어닝 익스트림 어닝 이런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구매를 하시다 보면은 내 제품과는 잘 결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품과 호환되는 걸 잘 생각을 하시고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부어까지 쓴다고 270도 어닝, 부어까지 다 가려주는 그런 걸 샀다 보니까 마리캠프 어닝으로 구매하게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리뷰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